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국내장이 그 정도로 따라가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수는 좀 올랐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줄었잖아요. 지난주 이 시간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가격대가 생각보다는 좀 낮게 형성돼 있는 거,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4.0 정도로만 내려오면 시장이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었는데 일주일간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까요? 일단은 제가 8월 17일, 18일 파생으로는 저점 찍었다, 326에. 그리고 삼성전자 66,000원대가 가장 큰 호재다. 그래서 뭐 중국 공포니 잭슨홀이니 그거 다 잊어버려라. 그러면서 네. 이제 올라갈 텐데 문제는 곱게 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동성인지 수치를 한번 보시죠. 네. 제가 그 의미 있는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 7만 전자 언제 돌파할까? 이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2600, 선물 340. 이 340이라는 선이 요번에 하락한 거에 딱 반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12일 동안에 트리거는 8월 1일, 2일 날 요때 이제 급락의 전환이 있었고요. 요때가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ATP 그 고용 보고서 이게 서프라이즈 그 나와서 금리 이제 곧 하겠네. 동결하기를 바랬는데 이게 또 트리거인데 지금 오늘 9시 15분에 이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326에서 오늘 아침까지가 337.7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종가로는 3포인트나 뺐어요. 3포인트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동성이 이제 수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삼성전자를 놓고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클리 옵션이 아침에 이 올라가면서 외 가격이 여기 보면 300%, 500%, 300%.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뭐 500만 원 이렇게 3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죠. 네. 이게 결론은 어떻게 됐나? 마이너스로 했습니다. 3포인트.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9시에 시작하자마자 20개가 다 빨간색이에요. 아우, 미국 고용지표 나빠요. 배드 이즈 굿. 그러니까 이제 고용지표는 나쁘게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뭐 10년짜리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나스닥 급등하고 그런데 우리도 아침에는 환호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여기서 파란 색깔이 어떤 게 나왔나 한번 보시죠. 종가까지요? 예, 종가에 지금 딱 보시죠. 파란색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은행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스켓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안 입어요. 네. 그런데 계속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오르면 때리고 올리면 때리면서 포트 재조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왜 미국 시장은 저 애플은 날아가고 테슬라 급등하는데 우리는 왜 못 따라가냐의 체감 지수가 이런 데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5분이 또 디데이예요. 오늘 고용지표요?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예. 어디에 갖다 놨나? 일단은 미국의 7월 구인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적게 나와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배드 이즈 굿이다. 이제 더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수 있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했고 미국장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근데 예. 그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9월 13일 CPI가 최종적인데 네. 오늘 이제 9시 15분에 곧 지금 7분이니까 오늘 장중에 이제 그 제가 결과 나오면 바로 톡 보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게 또 야간 선물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걸까요? 그럼요. 네. 그러면 또 오늘 나스닥 급등하는지 급락하는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방향까지도 결정이 되고요. 그 꼬리 변동성이 계속 시가상위 종목들을 매겨주지 못하고 아주 지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고 네. 이것 때문에 질 나쁜 개별 종목들 테마만 순환되고 이런 장이 계속 9, 10월 달가 저는 삼성전자 3, 4분기 실적 확인될 때까지 이런 장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저께는 왜 급등했냐가 이게 이제 일자리 채용률, 고용률 요게 7월달 데이터인데 다 나빠졌으니까 9월 동결 확률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제 동결 확률이 높아졌네. 그러면서 애플 급등, 나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1.7이나 올랐거든요. 오늘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300원 올랐습니다. 네. 0.45%. 삼성전자를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 용수철이 탁 해갖고 삼성전자 오를까요? 저는 14일 9월물에서 12월물 로로바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그 어널리스트나 그쪽 섹터에서는 아직 그 3, 4분기 실적들이 뭐 2조 대충 얘기하잖아요. 저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주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 7조 정도 보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거기는 지분 투자 가치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비공식 내용인데 네. 2조가 일반적인 이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수들끼리 그 찌라지 수준으로 도는 게 요번에 빅딜이 있을 거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큰 대량 구매에 수주가 내고된 게 있을 거고, 네. 그게 한 2조를 작동을 할 거다. 2, 3조. 그러니까 그러면 한 5조. 그 다음에 지분 가치 투자. 네. 반영. 그러니까 나스닥 또 AR 뭐 여러 가지에 거기에서 카드가 또 2조짜리가 사면 그게 또 7조. 그래서 지금 예측이 2조가 일반적인데 여기서 서프라이즈가 5조 이상 되면은 그때 이제 난리 나겠죠. 근데 그거를 외국인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전 솔직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9월달 14일이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삼성전자 다 팔아 만들 거예요. 아주 치 떨리게 만들고 시가상위 종목들 매매하지 마. 계속 누를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선물 지금 외국인이 왕창 매도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매도를 안 해요. 청산되면서 순환되는 게 저는 12월물로 할 것 같아요. 그럼 언제 튀냐? 삼성전자, 칠만전자 9월 중순 이후에 튄다라는 거 보죠. 그럼 그때까지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 네. 미국 시장 올라가도 따라가지 못하고 오르면 두둑이 맞고 오르면 두둑이 맞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그럴 거란 말씀이신 거죠? 시가상이 다. 한 1위부터 한 20위 정도까지. 예, 30위까지. 30위까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2달 동안은 시가상위 30개 갖고 있는 분들은 매매가 안 되시거나 흘러내리거나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번 시간에도 현대차 기아 갖고 있느니 현대 오토에버 갖고 있거나 그 자율자동차나 이런 거 부품단 중소형단 갖고 있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뉴스 보니까 현대차 또 좋은 얘기 나왔더라고요. 저는 오늘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뭘 요새는- 때려요? 현대 오토에버를? 예.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을? 예. 아. 요새는 뉴스에 때려야 돼요. 50%로 때려야 돼요. 네. 그걸 미리 생각하고 호재 나왔을 때 때리는 장이지 뉴스에 반응하는 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생각은 앞으로 호재 나올 거 지금은 상당히 나쁜데 앞으로 호재 나올 거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장이 이 파생시장 때문에 주도주가 바뀔 것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2024년 주도주가 우주청, 우주, 통신, 인프라, 스마트 시티 이런 쪽 그동안 철저히 소외됐던 종목들에서 돌아가면서 급등파동 나오고 작년 10월부터 크게 했던 뭐 시스템마트 2차 전지를 계속 팔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잘 조정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의 파생과 연관된 그 희생 변동성, 꼬리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그 소외주의 반란이라고 제가 7월 26일부터 시장 패턴이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계속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이런 패턴이. 그래서 미리 생각하기. 그리고 오늘은 이제 15분에 발표될 요거 한번 다시 보시죠. 전번에는 8월 2일 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8월 1일 날 꼭지치고 예상치가 18만이었는데 갑자기 서프라이즈 32만 개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급락파동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연속적으로 피치사가 또 신용도가 강등하면서 그러면서 17, 18이 바닥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오늘은 저는 이게 배드
나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9시 10분 지금 야간 선물 딱 띄워놓고 있거든요. 야간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이거 발표하자마자 데이터 나오면서 급등하면 매수, 롱 포지션, 네. 급락하면 쇼 포지션, 매도 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수위 조절해서 그러면 매도 치는데 결론은 뭐냐?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아요. 삼성전자 1,000원 정도 뺄 겁니다. 네. 그러면 지수로는 30포인트 정도 뺄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2480에서 돌리지 않았습니까? 2570에서 건져 빠져봤자 2250이나 20에서 눌림목 주고 또 2600 돌파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갈 때 점잖게 가지 않고 이 톱니바퀴형으로 가죠. 그러면서 시가장애 종목들은 안 매겨져요. 그러면서 종목 순환만 나올 것 같고 오늘 지금 보시면 나스닥 선물은 미리 확 도네요. 아까 마이너스 50인데 지금 마이너스 9. 그래서 오늘 저는 요 ADP 내일은 또 고용지표요. 9월 1일. 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그러면 고용지표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bad is good.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0을 떼서 한 3.9 딱 찍어야 이 시장이 우리가 이제 발동이 걸리는 겁니다. 환율이 1,300원 깨고 내려오고요. 그런 거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8월 말 9월 초장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앞서서 이 현대차가 자율주행으로 이제 80km를 달릴 수 있다. 연말에 그런 차를 출시할 거다라는 이슈로는 자율주행 관련 차들이 올랐는데 지금 이 같은 뉴스에 팔아라 하시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도 50%는 수익을 챙겨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좀 길게 갖고 가고 싶은 분들도 일단은 수익을 좀 챙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저는 거예요? 수익 챙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가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떨어지는데 현대오토에버 혼자만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순환이 굉장히 발빠를 것 같습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따라 갖다 얘기해서 저는 이럴 때 이 제가 좋아하는 HYZ 중에 대표 종목 이 그림을 딱 봅니다. 현대오토에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율주행하려고 그러면 또 블랙박스에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해서 데이터 축적한 빅데이터들. 그래서 뭐 띵크웨어, 유비벨록스 이 세 가지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상황에서 네.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지 이거 한번 보시죠. 팅크웨어는 오늘 10% 가까이 아우, 올랐고요. 지금 발표했네요. 아, 네네. 배든 예측이 19만인데 지금 17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DP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다. 배드이드 굿이다. 그러면 나스닥 선물 플러스 돌아쓰겠네요. 그럼 선물 확 돌아쓰겠네요. 네. 그럼 오늘 337.5에서 3포인트 뺐거든요. 내일 바로 메꾸겠네요. 그럼 내일 삼성전자는 한 500원에서 1,000원 오르겠네요. 오늘 그게 고용지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 시장의 방향은 내일 플러스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이거 13만 원대 사셨어야 돼요. 그리고 17만 원대에서는 저는 수익률이 2만 원 먹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되려면 여기 20만 원을 뚫으려면 현대차가 바닥 18만 원에서 2만 원을 올려줘야 돼요. 네. 현대차 못 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세요, 대표님? 미국 사람들이 우리 자동차 특히 자국차 아닌 우리 현대차 사는 지갑을 닫을 것 같아요. 소비가 좀 많이 줄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도 예. 저는 이 데이터가 우리가 그 소비자일 때 가장 우선순위들 있죠. 사업가들은 미국은 자동차가 있어야 되니까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사는데 네. 그거보다 더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뭘까요? 주택. 예, 정확하죠. 먹는 거랑 주택. 예. 그 잠자는 거랑 먹는 거를 줄여갖고 자동차 하겠어요? 의식주가 먼저 해결이 돼야죠.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주거비 이 각도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네. 참 엄청난 돈을 들고 지금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급격하게 줄는 거죠. 이걸 문제로 잡아야 돼요. 네. 나는 이거에서 아이디어가 있어요. 오죽하면 워렌 버핏이 10년짜리 국채사고 주택 건설주를 왜 살까? 주택 건설주를 왜 살까요? 이 주거비가 너무 급등하니까 이제 이쪽을 많이 수요를 증가시켜서 서민들 하여금 이 렌트값 떨어뜨리는 그런 장기 전망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사도 빨리 미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저주해야 돼요. 지금 이런 주거비 에너지가 상당히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니까 다른 지갑을 줄여야 되죠. 먹는 거 줄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 우선순위에서의 변화가 우리 현대차 기아에 직격탄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부분이 한 6개월에서 1년을 좌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죠? 주거비 떨어지려면 금리 중단 선언 나오면서 금리 인하로 돼야 돼요. 저는 그건 내년 같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9월 달은 아니지만 10월 달에 금리 중단하는 선언을 하게끔 만드는 데이터 디펜던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CPI가 다음 CPI도 봐야 돼요. 그런 시간 동안은 간단히 해서 테마주 순환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장은 선수장입니다. 대형주,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형주는 요 15분 앞당긴 그 꼬리 변동성과 네. 그 다음에 이 시가 상위 종목 갖고 지금 거래대금이 작은 상태에서 요거 500원, 1000원에서 전체를 다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시가상위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전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갖고 있는 이 현대오토에버, 띵크의 유비벨록스라든지 아니면 중저가 옐로우칩에서 다음 타자 이제 또 아이디어가 냈어요. 9월 달에 우주청 개발할 겁니다. 우주청 개발하면 뭐 사실래요? 우주청? 예. 우리 정부도 달나라 네. 보내겠습니다. 우주청을 개설해서 뭔가 요번에 8월 때 임시국회는 시간 안 돼서 갖고 정기국회로 갈 거거든요. 네. 그럼 우주청 하면 사람은 대형주 안 사요. 대표. 딱 사람들은 한국 우주 딱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안 사요. 5G? 예. 5G하고 AP 위성, 밑에 단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어떤 걸 공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선택과 차별화적. 집중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중소형주. 네. 중소형주도 수급 들어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하나는 5G 이제 소외주를 찾기 해서 5G도 얘기하는 게 지금 앨런 머스크가 지금 자율적으로 빅데이터를 서로 모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우주청이든 달러를 보내든 뭐 스타링크든 통신 인프라가 깔려야 돼요. 그래야 무슨 자율이든 뭐든 해갖고 서로 데이터를 서로 저장하거나 축적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런 기업들을 주로 노리는 거. 그러면 그동안 라더건 사태로 망가졌던 다우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선별화시켜서 사는 장이지 대형주장 아닙니다. 대형주장은 저는 삼성전자가 7만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장기 수주로 조단위가 이제 밀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널리스트나 그쪽 그 일반적인 그 리서치 센터에서 2조에서 3조밖에 안 나온다가 뒤통수 딱 맞는 거예요. 5조가 서프라이즈. 삼성전자의 실적이요? 그때부터 갑니다. 근데 저는 그게 12월을 갖고 할 것 같아요. 그게 9월 14일에서 9월 말 사이에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제가 그쪽 제가 시장 조사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탐정이시죠. 예, 그냥 어널리스트들이 만나는 수준보다 더 높으신 분들 저렇게 친분 있는 분들 쭉 보면 저는 투자 지분이나 뭔가 요번 3, 4분기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은 전륜용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빅데이터, 그 다음에 5G, 소외주들 이런 것들에서 순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도 4월 달이 총선 아닙니까? 그럼 총선 정책 관련주. 지금 워렌 버핏이 그 주택 건설주를 산다는 게 저는 내년도 미국의 정책 발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 풀 거에 타켓을 딱 정한 것 같거든요. 대표님, 앞서서 저희가 그 워런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주를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상사 관련주들이 투자해 보면 좋겠다 하셨고 그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 의견도 주셨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근데 워런 그건- 버핏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건설주를 매수한다, 미국의 국채를 매수한다. 여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건자재 사야죠. 건자재 관련주요. 네,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 진출해갖고 그 잘 뭐 몇 개 반도건설이나 LG 제스건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그 수준은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우리도 분명히 SOC 관련된 정책 관련주가 나오게 우리나라는 딱 원전하고 미국 가면 소형 원전. 네. 그럼 거기에 현대건설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지금 중국하고 싸우는 속도는 조금 느슨해질 것 같거든요. 대신 국가 안보라든지 반도체 부분은 계속 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죠. 아, 이제 석유 유화 건자재 들어갈 수 있는. 그럼 KCC 대한유화. 그 주가 보시면 이게 KCC 주가입니다. 이게 지금 월봉의 그래프예요. 끔찍한 그래프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또 월에 우리가 일본 조갑사 살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때가 22,000원, 25,000원입니다. 그래서 9만가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은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 그러면 이번에 아이디어는 KCC 사갖고 1년 묻어두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이제 아이디어로 형성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주택건설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정부가 분명히 소형 원전 SMR 미국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우리 재정 정책을 이용해서 뭔가 속도를 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는 철도, 지하화 이런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특수건설이니 동아지진이니 또 부산 신항 관련해 갖고 이제 오히려 포스코 DX보다 KT 썸마린 이제 오늘부로 이름 바뀌었나요? LS 마린 솔루션 이런 네. 것들로 이동하시는 게 더 투자 전략으로서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전 얘기를 하셔서 자료를 좀 보니까 일단은 이집트와 루마니아 원전 설비 수출 사업 기자재 발주를 이제 정부에서 할 거다. 이게 내년까지 한 8천억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원전주 상승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됐는데 네. 그 제가 이렇게 농담을 정파가 안 삽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겠네요. 아니요. 정파 지금 힘 갖고 있는 사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체돼서 새로운 사파에 지금 그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이 사인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돼야 되는데 네. 내년 4월 달 지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로요. 예. 그럼 그때는 펀드 생기고 ETF도 생기고 막 이렇게 원정 되겠죠. 관련 ETF, 예. 펀드. 예. 이런 것들이 그때 생길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모펀드나 개별 정도 에너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호재가 나와도 에너지가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장주가 한전기술 아닙니까? 네. 저는 한전기술 8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이 11만 원을 치고 나가야 시작한다고 보는데 그건 내년이라고 봐요. 그럼 그 지금 금년은 6만 원과 8만 원 사이에 그냥 박스에서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지금보다 한 3배, 5배 증가해야 됩니다. 이런 효과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시간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각각 G2파워 관련된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있는데 당분간 박스로밖에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치고 나가면 급등하는 주도주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그래서 저는 한전기술은 한 3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무조건 100% 이상은 간다라고 봅니다. 근데 호흡을 길게. 길게. 네. 아까 KC 사놓고 1년 묻어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사놓고 3년 묻어둬요. 그런 정도의 호흡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른 테마도 좀 살펴볼까요, 네. 대표님? 최근 테마주 중에서 이 줄기세포 연결고리 수술용 로봇주에 대해서도 계속 코멘트 해주고 계시잖아요.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제가 또 시장 조사관으로 이거는 좀 그 자산운용사나 큰 데가 아니라 네. 기술조합, 투자조합, 사모펀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커요. 네. 간단히 해서 자산운용사라면 이게 조단위 몇천억에서 조단위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사모펀드나 투자조합은 한 구자가 50억이나 100억이면 간단히 해서 지금 100명 이상 못 모으거든요. 대충 우리가 현장 바닥에서 선수들끼리 얼마 모았냐? 300에서 500억 모았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정도 갖고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종목 뺑뺑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여기서 이제 그 불치병 테마로 우리가 순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순서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동은 아나텍하고 그 다음에 아이센스부터 체크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디에다가 있나? 하도 많아갖고. 그 집단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하나 오르고 하나 떨어지고 이렇게 뺑뺑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 큰 자금이 형성이 못 됐기 못 때문에. 됐습니다. 예. 이것도 자산운용사나 ETF나 이 작업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나마 ETF 가능한 게 그 삼성이나 또 타임폴리오나 그 신영에서 그 의료, 네. 수술용 로봇 이런 것들이나 가능하고 그런 것들 에너지가 좀 크고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동은 아나텍, 아이센스 이제 올려놓고 급락시켰던 기프리 파동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으로 인벤트 지랩하고 퓨처캠을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팔아먹는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전번 시간에 이제는 줄기세포 해갖고 투자조합이나 기술조합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해갖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CMG 제약이 뭐 넥스턴바이오 뭐 투자하고 근데 여기 순서가 넥스턴바이오가 아닙니다. 넥스턴바이오의 계열사 EV 첨단 소재가 차일스케에 전략적 투자를 했죠. 네. 그러면 이분들은 그걸 엑스트 해야 성공하는 거고 그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차일스케어가 무슨 기업인지 아시죠? 의료, 병원, 카타르나 호주나 미국이나 이러한 데 병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줄기세포 이게 합쳐져요. 그럼 우리나라는 법이 따라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길고 네. 그러면 차일스케어 IPO가 연결돼서 게임이라고요. 그럼 뭐부터 갈까요? 제가 차바이텍부터 먼저 간다 그랬죠. 전번 시간에 우리가 차바이텍 얘기했을 때가 한 7월 26일입니다. 얘도 저점이. 제가 이 그림을 해갖고 이런 세력주나 투자할 때는 61.8 더블 161 이렇게 긁거든요. 그래서 12,0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17,000원이에요. 어느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결론은 뭐냐? 저는 차백신 연구소는 10,000원을 딱 거놓고요. 지금 뭐 아직 뭐 5,000원, 6,000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은 저는 3만 원, 4만 원 거놓고 지금 12,000원짜리가 이제 17,000원까지 왔어요. 네. 차 헬스케어가 IPO 되는 일정 잡힐 때 얘가 먼저 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그것이 성공해서 엑스트 할 때 그때 넥스턴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올라갈 것 같고 요 순서도 잘 머릿속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바이오텍이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이거는 한 3, 4만 원은 바로 가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네. 그 여기서 아직까지 이 게임이 상한가 게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동은 아나텍이나 이런 종목도 급등 좀 보면 상한가 게임이 시간에 상한가를 치든 상한가를 두세 번 만들어 놓고 흔들었다가 해서 이런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수급이 안 붙었단 말씀이세요? 예, 아직도 그냥 저는 12,000원에서 2만 원은 네. 그냥 모멘텀으로 가는 거고 진짜는 2만 원에서 어떤 흐름을 만드냐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 갖고 이거 혼자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짝짓기가 형성되나. 네.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는 유전자 가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도 그동안에는 자금 조성이 안 되고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새 보면 이해 당사자들 보면 기업들, 나쁜 기업들 보면 증자를 합니다. 네. 유무상 증자라거나 주주배적 여러분들한테 짱돌 줘.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급락하다가 갑자기 급등해요. 그게 다 세팅됐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그쪽 섹터에서 냄새나는 게 박셀바이오. 증자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급락을 했어요.
27,000원 급락했어요. 지금 4만 원. 그러니까 이런 머니 게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은 나쁩니다. 근데 요새 가만 보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증자 게임. 제3자 유증하는 애들은 그래도 파워가 있는 애들이에요. 네. 근데 주주 배정해갖고 여러분들 다 털어내게 하고 싸게 만든 다음에 그럼 벌써 투자 조합이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임들이 지금 질 나쁜 종목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종목장에서 여러분들 눈에 와 이게 대형주는 그냥 끔찍한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냥 급등하는 이런 현상. 그래서 지금 7월 26일부터 지금 시장의 판은 바뀌었습니다. 7월 26일부터. 7월 26일이라 하시면 에코프로의 주가가 150만 원 찍었던 그날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바닥 찍고 순환되면서 뭔가 시장의 패턴이 그래서 제가 소외주의 반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털렸을 것 같은데 벌써 이 바닥 선수들이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까지 이 방송에서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량주 중에서 7월 26일 기준으로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게 뭘까요? 우량주 중에서요? 네, 코스피 200. 1등 종목. 1등 종목? 글쎄요. 시스템 반도체니 2차 전지 아닙니다. 네. 이게 7월 20일 기준으로 코스피 200 우량 종목 1등이 롯데관광개발입니다. 그리고 종목들 명단 한번 보세요. 롯데관광개발, 삼양식품, 코스맥스, 아모레지, 한샘, 아모레퍼시픽,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한국콜마, 신fun제약, GKL. 7월 26일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 치던 종목들 다 털어.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 해. 근데 7월 26일부터 코스피 200 인덱스에 20%부터 80%까지 오르는 게 다 뭐예요? 중국인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네요. 먹자, 예. 소비, 화장품. 완전히 패턴이 싹 바뀌었죠. 그동안 소외주였던 종목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떤 빠진 종목들 보시죠. 코스모학, LX 인터내셔널,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SK 2차 다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파는 제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계속 팔아먹을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계속 팔아먹을 거예요. 그리고 주도주를 5G, 원전, 건자재 이런 것들로 순환시키면서 내년도를 풀어갈 거고 지수는 계단으로만 움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코스닥을 한번 보실래요? 테마장 작정단입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300%. 유진 로봇주도 로봇스타 로보티즈 좋은 거 안 해요. 유진 로봇. 좋지 않다는 의미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저가주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우주청 얘기하면 한국우주 하지 말고 AP 위성 하시죠. 퍼스텍 하시죠. 이런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이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간단히 얘기를 들어서 내가 투자조합의 대표 CIO예요. 넘길 수가 없어요. 올리긴 쉬워요. 그걸 받아줄 데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벼운 거 땡겨놓고 여러분들한테 넘겨야 돼요. 그럼 넘기는 방법도 쭉 뽑아요. 올려놓고 흔들어 놓고 또 땡겨놓고 흔들어. 이런 적 그리고 종목을 싹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줄 수 있는 종목들. 예. 예. 왜? 지금 초전도체로 벌써 테마가 쫙 몰면 이게 포머 현상으로 쫙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창출하냐,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냐, 지금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급등하고, 그래서 오늘 뉴스 나오고 자율자동차 거 때리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스토리를 뭐로 만들까를 생각을 해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두나무가 또 나스닥상 두나무 연결고리, 그 다음에 반드시 또 STO. 지금 부동산 PF 문제 크잖아요. 그거 연결된 또 비트코인 두나무 연결고리. 지금 스토리텔링으로 그 종목들에 또 연결되는 따다닥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걸 샘플링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 놓고 어떤 신호가 왔을 때? 거래량이 거래량이요. 딱 들어올 때. 네. 지금 전번 시간에 그런 감각으로 선정해 드렸던 테마가 제가 거버넌스로 KG그룹을 설명해 드렸 건데 그랬었죠. 지난주에 KG그룹의 거버넌스 전략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제가
이것도 왜 BYD가 한국의 배터리 공장 건설, 이것도 우회 전략 아니겠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 때 우리가 베트남을 이용해서 또 중국도 해서 뒤로, 아니면 멕시코를 이용해서 뒤로 우회 전략으로 막히면 뚫리는 쪽을 가게끔 하는 게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KG 이 그룹도 분명히 곽정현 이분한테 거버넌스로 차기 지분 가치를 넘겨야 될 거고, 이게 또 하려면 국정현 개인 지분으로 KG ETS가 딱 1등이니까 이것부터 먼저,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 벌써 보세요. 잔잔하다가 저 3만 원짜리가 3분의 1 토박되다가 요때 하루 만에 대략 거래 터지면서 급등 흔들어 놓고 다시 땡겨. 이게 1, 2, 3나 1, 2, 3, 4, 5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일 때는 각도 죽으면 안 돼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불치병 관련주 같죠.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가면요, 종목을 교체해요. 그럴 때 저는 마찬가지로 KG 모빌리티를 또 타겟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KG 거버넌스 관련해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KG ETS보다는 KG 모빌리티 쪽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는 그리고 말씀이신 KG 거예요? ETS는 보유자형이고 갖고 계신 분은 저라면 17,000원부터는 매도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비매도 2만 원 넘어가면 단기적으로는 다 팔아버리고, 네. 그러면서 종목을 또 바꿀 건데 여기도 다 모빌리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빌리티의 최고 봉은 저는 이게 로보틱스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AI 쪽. 두산 로보틱스 10월달 상장. 그러면 이쪽이 다 연결돼요.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 테마는 로봇과 통신과 여기에 관련된 중소형 부품단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표되는 대형주는 그냥 박스. 이런 전략을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량주인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밑에 단의 중소형주들의 머니게임만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은 어때요? 레인보우도 안 합니다. 지금 오히려 레인보우보다 마음 AI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것도 바뀌는 거예요. 매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또 같이 삼성이 또 관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종목을 바꿔버리잖아요. 지금 장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건 건드리지 마라. 테마가 형성돼도. 그럼 수급을 어떻게 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일 평균의 10배 이상 하루에 딱 들어오는 날. 어떤 종목이 20일 평균이 10만에서 20만 밖에 안 돼. 근데 하루에 100만 주 팍 뜨는 거예요. 오전 중에 장 시작하자마자 그런 흐름이 나타나나요? 나타납니다. 이게 계속 그 샘플링 하다 보면 네. KG ETS도 딱 보면 그날 아침에 대량으로 확 들어와요. 거기서 7, 8% 올라가 있어요. 그때 감지하셔야지. 그때 놓치면 이미 3일 안에 벌써 한 게임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제가 선수장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네. 게, 미리 샘플링으로 빅데이터를 조사를 해놓고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분들만 가능한 얘기지, 이미 상한가 친 다음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한가 치고 흔들어서 급락시킬 때 오히려 나눠서 하시는 게 나아요. 한 번에 끝나진 않을 테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전략을 세워보고 싶네요. 예, 매매 기법까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중국 단체 관광 테마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은데, 앞서서 7월 26일부터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수익률이 많았나 차트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화장품도 있었고,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진짜로 외국인,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소비를 좀 해주고 있고 그 같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건 제가 롯데관광개발 그쪽에 관련돼서 100만 넘으면 하겠다. 네, 하루 중국 인수가. 예. 예.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14,000원대 사서 지금 17,000원입니다. 전 17,000원부터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거 하는 게 밥솥 하겠다. 쿠쿠. 정말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밥솥을 사가나 봐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뭐 600% 매출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 거래량 보세요. 네. 이게 이제 14,000원, 17,000원에 이 거래, 이런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이런 거리랑. 그래서 17,000원에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 22,000원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 게임 끝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팝니다. 그리고 17,000, 8,000원 오면 다시 삽니다. 아, 일단은 팔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예. 지금 벌써 일주일 게임에서 한 게임, 그리고 뉴스 나왔잖아요. 네. 예. 뉴스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매도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네. 뉴스를 이용하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진하게 그냥 뉴스 보고 따라서 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뉴스를 이용하는 CIO들, 홍보팀 뭐 이런 또 에너지들이 있으니까 그 뉴스 때 오히려 이 밑바닥에 있는 거를 오히려 파는 거를 소화해내고 받아와서 더 가면 모르는데 네. 지금 장에서는 그런 성공 확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뉴스 때 팔아라. 이건 철저히 지키십시오. 뉴스 때 팔아라. 급등 때 팔아라. 상한가 야간 시장에서 상한가를 만들어요. 그 다음날 반드시 팔아라. 보유하신 분은. 꼬리 달린다. 이런 것만 잘 지키시면 테마주들, 세력주들을 내 걸로 잘 만들어서 아주 요새장도 오히려 재밌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데 괜히 뉴스에 따라가고 꼭지 잡으시면요. 이런 정보들 잘못하면 3개월, 6개월 고생하시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바닥에서 팔게끔 만듭니다. 대표님, 쿠쿠홀딩스 다음으로 중국 단체 관광 수혜주를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쪽이 괜찮을까요? 저는 또 여기서 섹터로 봐주셔도 아이디어라면 되는데, 예. 아이디어라면 이제 진짜 중국 관광객이 와요. 와서 우리나라 물건을 기초적으로 사는데 이미 그쪽은 올랐다고 봅니다. 물건? 예, 뭐 뭐 화장품이니, 예, 백화점이니, 면세점이니, 저는 이미 그 게임은 다 끝났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하냐면, 네. 일본은 안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반일 감정이 지금 고조되고 있으니까. 예. 그럼 일본에서 반사 이익을 받는 것들 틈새 전략은 가능할 거예요. 수산물? 수산물보다 예. 저는 오히려 캔 관련. 그러니까 갖고 가기 쉬운 거, 네. 휴대하기 편리한 편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일본 여행 가는 대신 우리나라. 예. 그러면 아직까지 또 여기에 끌개가 또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네. 뭘까요? 우리 대부분들 이거는 머릿속 안 드는데 아시아 항저우 아시아 게임. 아시안 게임. 네. 우리 이거 지금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언제 있냐면요. 9월 23일에서 10월 8일에 있습니다. 오, 얼마 안 남았네요. 중국은 이게 전 45개국의 에너지로 이거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시진핑 정부에서는. 그래서 요새 정부 정책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단체 강화하고 자유롭게 좀 풀어주고 미국하고도 뭐 이렇게 이런 게 저는 이 황저우 아시아 게임 이 에너지라고 봅니다.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저는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요새 여행주가 안 가지 않습니까? 네. 여행주 진짜 안 가요. 하나투어 오히려 빠졌어요. 네, 맞아요. 또 저가 항공사들 안 가요. 우리나라 갔다 해서 그들이 오는데 우리나라 여행사보다는 크루즈로 오든지 다른 걸로 이용해서 오는. 그러면 항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 네. 그래 왔다 갔다가 형성돼서 우리나라 여행사 끼거나 우리나라 항공사 껴서 왔다 갔다가 가능해야 돼요. 요런 게 조금 트레이딩으로 남아서 저가 항공사나 여행사들이 조금 있지 않겠나. 그래서 캔 관련 저가 항공사. 근데 목표 수익률은 한 30% 잡습니다. 그래도 해볼 만한데요, 대표님. 예, 주도주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45,000, 47,000원대 사서 55,000원 파는. 그러니까 항저우 아시아 게임. 아세안 게임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에서 서로 단체 관광객들이 오고 갈 수 있다. 그 같은 모멘텀으로. 그렇죠. 그리고 네. 나는 시진핑이나 그쪽 관계라면 정상회담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통령도 너무 우클릭했으니까 또 내년 선거 있으니까 또 만날 수 있어요. 네. 요게 이벤트 드라이브니 돼갖고 반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이용하는 그런 전략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그래서 요새는 아이디어 찾아갖고 바닥에서 찾아서 생각대로 맞았을 때 터는 장이지, 뉴스에 나와갖고 흥분해갖고 꼭 꼭지 잡는 장입니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하고 철저히 하시면 요새 장을 잘 조절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표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전력용 반도체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풀어달라는 의견이 좀 많으신데요. 전력용 반도체는 예.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저는 파둔이 이런 쪽 섹터들이 AD 테크놀로지니, 그러니까 전력용 반도체라는 거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우주 보낼 때, UAM 뜰 때, 그 다음에 서버에서 옆에 큰 전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부품단. 그러면 자유자동차, UAM, 로켓 이런 것들에 연결돼. 그러면 이게 갖다 해서 정책 관련 주고 우주청 선사되고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부가 정책으로 발주해야 되고. 네. 내년 총선주예요. 근데 이게 언제 발표냐?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서 여기서 치고 나갈 때 그때 땡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래서 거고요. 그거가 네. 저는 파도 AD 테크는 2개 갖고 세팅해서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파도는 25,000원, 45,000원, 딱 반이 얼마예요? 35,000원. 45,000원, 5만 원에서 저항이 지지가 될 때가 삼성전자 7만 전자 뚫을 때, 그게 9월에서 10월이면 빨리 가는 거고 10월 달 넘기면 늘어지는 거고. 그럼 거기에 타겟은 뭐예요? 9, 10월 달에 진짜 ARM 나스닥 상장하는지. 거기서 지분 투자가 영업이익으로 잡히면 또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그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대량으로 계약할 거다 2조. 네. 지분 투자에서의 수익이 2조. 만약에 그게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붙어봐요. 그럼 이게 5조 넘어가잖아요. 대표님께서는 3분기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7조를 넘길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저는 이재용 회장이 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조는 너무 과하게 간 것 같고, 네네. 지분 투자 같이. 예. 5조 장기 계약을 성사시키기만 해도 5조는 갑니다. 그리고 5조라고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을 때 시장은 급등할 거고. 급등할 거고, 예. 그때는 벌써 우리는 또 흥분해갖고 또 난리 칠 거고. 네. 예. 그거 확인이 대충 9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게 트리거는 뭐냐? 10년짜리 국채가 4.0을 깨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 환율이 1,400 깨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게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스위칭하는 겁니다. 누른 거를. 네. 그래서 하루에 비차익 매수 들어오고 몇천억, 그리고 미결제 10,000개씩 증가하면서 조단위 매수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계속 죽이고 있거든요. 네. 미국 올라도 우리 상관없어요. 올려놓고 죽이고 올려놓고 죽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스위칭되는 타이밍을 저는 9월 13일을 D-Day 잡겠습니다. CPI 보죠. 그래서 중단 선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데이터 디펜던스의 중단 선언. 그러면 그 블랙록의 헤드라든지 이쪽에 그 핸들링하는 중심들이 야 이제부터 렛츠고 발동 걸어, 방향성 매매해, 변동성 매매보다 방향성 매매를 쓰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EM이 누르지 않고 땡겨버려요. 그렇게 하나 보죠. 대표님께서 한 달 전쯤이었나요? 삼성전자 8만 전자 가는 거 3년 걸린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던 게 썸네일도 뜨면서 그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예, 삼성전자 8만 전자 넘어가는 건 가능한 시나리오? 좀 앞당겨지는 걸까요? 그거는 2025년 봅니다. 여전히. 네. 그거는 그게 되려면 간단히 해서 관찰 대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선진 지수에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15분 앞당긴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15분이 굉장히 쥐약이 될 거다. 변동성. 지금 이제 느끼시지 않습니까? 꼬리 변동성이 이렇게 되고 종목장만 되고 그냥 대형주는 그냥 갇혀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끔찍한 거는 야간 시장도 열어봐요. 우리 인간은 자야 되잖아요. 걔네들은 알고리즘으로 기계 돌리면 밤새껏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그 훈련 시키고, 또 하나는 지금 저작업 들어가는 것 같아. 첩보지만 가격 제한법 푸는 거.
선진국을 그럼 하루에 우리는 상한가 하한가 막혀 있잖아요. 이게 풀렸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변동성이 큰 증시에서는 쥐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선진국은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거를 나가 걱정은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이걸 줘버리면 네. 저는 그게 원전으로 카드 쓸까 봐 어떻게요? 웨스팅하우스 문제 풀면서 반대급부로 이걸 줘버리면 참 이게 정치 에너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의사결정이 저는 9월 정기국회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펀더멘탈하게 매크로 분석은 다른 분들 거 듣고 네. 이런 정치적 에너지 그다음에 시장 조사의 움직임 팔로우더맨 팔로우더 머니 아닙니까? 네. 이런 변화가 저는 9월 13일부터 10월 초에 삼성 실적 요 구간에 어떤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추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8월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9월에는 8월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걱정도 반 또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또 한 주간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지 조언해 주시겠어요? 나는 연말까지는 장은 좋아요. 지수는 한 2,700도 생각하는데요. 삼성전자 때문에. 네네. 그런데 가는 게 톱니로 가요. 2,450에서 2,100 정도 올렸잖아요. 50 죽였다가 또 50 올렸다가 50 죽였다가 100 올렸다가 50 죽였다가 100 올렸다가 이래 보세요. 돌아버리죠. 이런 패턴이 꼬리 변동성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 7만전자가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지금 가더라도 2,650에서 삼성전자 7만전자 딱 찍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버린 전에 73,000원대가 2,650이거든요. 네. 이번에 2,650을 7만전자에서 찍어버리면 어떡해요? 자동차가 끌고 내려가거든요. 두 개가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차 군단이 가야 지수 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지금 롱숏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나 2차 전지는 숏입니다. 이거를 롱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갖고 커버가 안 돼요. 그 밑에 단에서 뭐 중소형주가 100개 올라봤자 이게 시가총액 계산해 보면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게임은 지수 단이 저는 계단식으로 가고 톱니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도 같이 동시로 안 갑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냐. 그래서 지금 대형주에서는 저는 그 LG 이노텍이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이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뭔가 부품 단에서 연결된 거. 우리가 현대 오토웨버 다음 타자가 저는 LG 이노텍 같거든요.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25만 원이 바닥이에요. 쌍바닥. 32만 원 땡. 네. 그러니까 이런 로직을 잘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형주는. 그래서 어느 게 하단에 와 있나. 네. 그리고 끌개가 있나. 그러면 LG노텍의 끌개는 애플이거든요. 그럼 9월 중순에 애플 무슨 이벤트 데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또 아이폰 갖고 잘 푸나 한번 보죠. 그래서 바닥에 들어온 건 확실하다. 네, 예. 바닥 들어온 건 확실합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